인간관계로 힘이 들 때마다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을 늘 상기하신다면 큰 스트레스 없이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오늘은 인간관계로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잡다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본인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피로감이 쌓이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연수남이 특급 처방전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2차적 정신적 가해를 당하냐, 전혀 긁히지 않는 강철 멘탈의 모습을 보여주냐가 결정됩니다. 즉, 이 반응의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고찰해보는 건데요. 이를 디테일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자세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크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다시 계속 안 봐도 되는 사람과 계속 봐야 하는 사람,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은 다시 윗사람, 동기, 아랫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로는 길, 음식점, 상점 등에서 괜히 시비를 걸거나 인터넷에서 악플로 시비를 거는 케이스 등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케이스들보다 훨씬 대처하기 쉬운 난이도에 속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인데도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행동 및 생각 메커니즘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을 해서 지적을 당한 거라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쪽에서 시비를 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베스트 대응 방식은 무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전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각자 본인만의 목표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그 목표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본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즉, 본인의 시공간을 본인에게 플러스를 주는 어떤 것을 향해 가쁘게 나아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순간의 사고 또는 오해에 의해 개개인이 부딪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 둘이 충돌하면 빨리 일을 수습하고 바쁘게 가던 본인의 길을 마저 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삶의 목표 의식이 없고 영혼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목표도 없고 본인을 진정 즐겁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영혼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건데요. 인생이 빈 껍데기일 뿐이니 자존감도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 시비 걸고 짓밟음으로써 비어있는 자존감을 채우는 것일 뿐입니다. 본인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의 가치보다 모르는 사람과 싸움을 벌이는 시간의 가치가 더 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진 사람과 엮여서 좋을 게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눈빛으로 싸움을 붙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한 목례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계속 안 봐도 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식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친구들 또는 지인들 중에 괜히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들과 잘 지내보기 위해 또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일단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딱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줄 수 있는데요. 단호하게 어떤 말과 행위에 대해 하지 말라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한 후에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그 인연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같은 직장,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가족이 아닌 이상은 안 보려면 안 볼 수 있는 건데요.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약속을 잡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보통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행동 및 사고 메커니즘은 아까 말씀드린 길거리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본인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억울한 거고요. 주위 사람들을 긁음으로써 같이 본인의 지옥 속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잘 관계를 개선해서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았는데요. 계속 봐야 하는 사이인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보통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 친인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윗사람, 동기, 아랫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저도 더 깊고 많은 시간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 나름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들어가 보자고. 윗사람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윗사람은 다시 아주 윗사람과 바로 윗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윗사람이 정상이 아닌 경우보다 바로 윗사람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더 힘든데요. 아주 윗사람은 실질적으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마주치거나 엮일 일을 피해가면 됩니다.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해야 할 때도 최대한 떨어져 앉거나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서 평상시에도 최대한 안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워낙 아래에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주칠 일을 최대한 만들지 말고 본인의 일에만 최대한 정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윗사람이 또라이인 경우가 문제인데요. 바로 위탁번 선배나 직장 사수일 때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항상 대면해야 합니다. 업무도 항상 같이 해야 할 수 있고요. 이때 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집단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지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단순히 갈굼을 당하는 것인지인데요. 전자의 경우라면 반성하고 당연히 본인이 바뀌어야 될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후자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선배라도 할 말은 해줘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레지던트 때 5살 어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로 반말은 물론 무례하게 나를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의국에 둘이 남았을 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미소를 띠며 동시에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그 선배는 당황해하며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일은 없어졌고요. 적어도 인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가 불합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행위를 자제하게 되겠죠. 두 번째 할 일은 실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비열한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론을 조장해 충분히 상대를 궁지로 몰 수 있는데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이상의 실력과 도덕성으로 승부해 주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 또한 유퀴즈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데뷔 초기의 모든 면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한 PD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눈짓, 말투, 모든 것에서 본인을 싫어하는 게 느껴지지만 애써 모른 척 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유재석 씨는 이렇게 답했죠. 딴 데서 스타가 되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본인의 업에서 정점을 찍으면 본인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알아서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묵묵히 본인의 실력을 쌓으세요. 그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고 성공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다시 친해져 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짜릿한 경험은 없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몇 년 후 과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요. 어떻게든 말을 붙이고 친한 척 하려는 그 사람을 보니 재밌더라고요. 나머지 상황인 동기와 아랫사람 대처하기까지 다루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추후에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공 인사이트와 심화 공부법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옆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 하나는 완벽히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인간관계로 힘이 들 때마다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을 늘 상기하신다면 큰 스트레스 없이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하나만 더 기억해주세요. 당신 주위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치면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7명은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요. 2명은 당신을 좋아하고요. 1명은 당신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당신이 못나서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날 싫어하는 상대에 대해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